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는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큰 충격파를 안겨주었죠. 그리고 저녁 늦게쯤에는 조국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 또 연예계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일시에 좀 국민들이, 시선이 쏠리는, 약간 관심 이슈를 돌려보려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뭐 2달 동안 이런 논란이 좀 잠잠해지고 정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시했던 11가지인가요? 이 검찰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굳이 국회에 통과라는 법제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령이라든가 법무부령으로 입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말을 했던 불쏘시개 어떤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고 퇴장을 했다. 이런 평가가, 그리고 소기의 성과는 이뤘다. 이런 평가가 줄이었고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법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개혁안을 내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쇄신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해놓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성과를 이뤘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인 것 같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두 달 동안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는 조국 개인의 문제, 이런 내로남불 이런 것보다도 아마 조국이 추진하는 어떤 급진적인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반대당에서 약간 겁을 먹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문제가 불거졌죠. 그런 것들이 사회를 양분하고 엄청난 의견 대립을 불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어지고 달이 뜨고 별이 진 다음에 추운 아침이 됐죠. 쌀쌀한 가을 날씨가 됐죠. 그런데 오전에 뜬금없는 전해철 법무부 장관론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전 포탈 언론을 또 강탈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럴 거야. 전해철이가 누구야 하면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의사와 경쟁했던 후보였다. 그리고 친문의 오른팔이었다. 노무현의 오른팔이고 문재인의 최측근이다. 이것이 알려지게 됐죠. 자,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혈압이 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마지막 남은 동정심이라든가 마지막 남은 기대감을 저버리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뭐 내로남불 문제가 있고 그 가족이 현재 여러 가지 논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또 이재명 도의사와 연관이 돼가지고 논란이 있는 경쟁관계에 있었던 한 정치인 인물을 법무부 장관, 법을 다루고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려는 말을 흘리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전해철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입각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해달라고 1순위로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나는 국회에 남아서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박지원 새로운 신당의 의원이 몇 선입니까? 중진 의원이 전해철 의원을 또 확실하게 밀었죠. 전해철 의원이 사양을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발언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입지라든가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 전해철 법무부 장관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전해철 의원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요. 마지막 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의 이런 것이 아마 깡그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력풀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은 차라리 현재 법무부 차관 있죠. 정상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하십시오. 물론 청와대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구성을 탈검찰화를 꾀하고 있다고는 해요. 검사 출신이 아닌 그냥 의원, 민간인, 학자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차관인 현재 김호순가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려고도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
하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전해철 의원이 뭐 민정수석 경험도 있고 전형적인 친문재인, 친노무현 계열이고 거의 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장관 임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장관 불패 있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은 불패, 무조건 임명된다. 이런 검증 절차, 인사청문회 절차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해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낙점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서 먼저 전해철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전해철이는 고사를 했다는 것이고 주변 민주당 내의 많은 정치인들이라든가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여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재가 없나, 인력풀이 없나 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렇게 인물이 없나 이런 비판이 있다고요. 이렇게 오른팔을 안 치게 되면 오히려 법무부라든가 검찰 조직을 사유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지사 대립을 했을 때 디지털 300이니 이런 논란 때문에 여론 조작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입각을 시키겠다고 하시면은 하십시오. 아마 전해철 의원을 아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입각을 하고 전해철 의원도 이것을 끝까지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제2의 병풍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2의 댓글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해철 의원의 아들과 이재명 도지사의 아들을 비교한 적이 있었죠. 이재명 아들은 2명이 다 군대를 공군으로 의무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는데 전해철 의원의 아들은 병역 관련해서 아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척추측만증으로 국민 제2병역 5급이죠. 5급 판정을 받고 보통 척추측만증은 40도 이상 뒤틀려야지 아마 병역 면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검증의 장에 공식적으로 아마 올려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번 입각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신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병풍,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300이라는 온라인 댓글, 선풀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이런 지지 활동에 대해서 드루킹과 같이 검증 절차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전해철 의원에게 입각 제의를 했다는 언론 뉴스를 보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우중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전해철 의원 뿐이다, 이런 이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력을 갖추고 그런 정치적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해철밖에 없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을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전해철 의원은 지금까지 이재명을 가장 힘들게 했던 반대 친문 세력으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박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들이 같이 전해철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었던 의원들이죠. 만약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되면 박강원도 전형적인 친문이고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도 전형적인 친문 세력으로 이재명을 힘들게 했던 그룹이죠. 만약에 전해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약간 거론을 하고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전해철 의원을 거론을 했다면 이재명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들게 했던 세력, 당사자, 본인은 결국 조국이나 전해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의심해왔던 문재인, 이 세 사람이 이재명을 공격했던 주범들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보를 추천을 전해철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공격 세력은 바로 조국과 전해철 그리고 문재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박강원 그리고 안민석이라는 인물들이 전해철이를 엄청나게 지지를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반대 세력들이 결국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또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제가 오산 지하철을 좀 많이 탔었는데요. 오산역에 한번 내리다 보면요. 똥냄새, 악취가 그렇게 진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오산에서만 사선을 했어요. 사선, 국회의원 하면서 오산에서 그 악취 나는 냄새 그 하나를 해결을 못 합니까? 도대체 뭐 합니까? 그러면서 전해철 의원하고 그렇게 짝짝꿍하고 지지하고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취나 좀 제거를 해주세요. 전해철 법무부 장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이 되면 아들의 병역 문제, 그리고 전해철 의원의 디지털 300 댓글 관련해서 반드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파이트 파이어.